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다섯 번째 수업이네요.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수업을 시작하는데 일단 저번에 배웠던 거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4시간 동안에 배웠던 거는 나눠보자면 첫 번째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동차 바퀴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며 바퀴 가운데는 베어링이 달려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시간은 동일하게 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동차에는 차축과 전동축이 있다. 그리고 차축과 전동축의 위치에 따라서 FF, FR, RR 등의 형식으로 나누어지고 각 형식에 따라서 자동차의 특징이 바뀔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자동차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엔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 때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내연기관이라 부르고, 이 폭발이 일어나는 이 폭발력을 이용을 해주되 폭발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아래로 작용한 힘을 회전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플라이 휠이 달려 있어야 하며, 폭발이 일어나는 순서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네 가지 과정을 보통 거쳐서 일어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이건 뭐냐면은 기술실을 뒤져봤더니 기술실 안에 엔진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모형을 좀 보여주려고요. 지금 이 엔진은 가솔린 기관이고요. 이거는 앞에 보면 이거 돌리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이거는 엔진을 잘라놓은 엔진 단면도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잘려있는 부분이에요. 잘라놨는데 이걸 잘려있는 부분을 잘 봐오면은 요거 엔진룸을 싸고 있는 요거를 우리가 실린더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피스톤, 그 다음에 요거는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게 이 아래에 있는 게 크랭크 축이라 부르는 거에서 위에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게 된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굴러가는 거를 우리가 좀 굳이 나눠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있을까? 옳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장치들을 조금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 안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밸브예요. 자동차에 밸브가 두 개 있다 했죠. 뭐랑 뭐? 흡입, 우리가 연료랑 공기를 들어가게 하는 흡입, 흡기 밸브. 그 다음에 내연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배기 밸브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흡기 밸브, 요거는 빨간색은 배기 밸브를 뜻하고요. 요거 두 개가 그거야. 파란색이 연료랑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빨간색은 나오는 부분을 뜻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위에 있는 게 점화 플러그라고 해서 불꽃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 이런 느낌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요. 잘 보면 이것도 움직여요. 이렇게. 자, 이 움직이는 것과 각각의 것들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동영상이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게 너무 움직임 미세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실 오면 직접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려갈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장치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와서 구경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해줄게요. 잠깐만요. 자. 안 보이죠?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동차에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저 자동차 엔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동차 엔진 실린더 하나에서 폭발은 자동차가 크랭크 축이 두 바퀴를 돌아갈 때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바퀴당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움직일 때는 하나 둘 약간 절뚝거리는 형태대로 자동차는 움직이게 되고, 이거는 자동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승차감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보통 3, 4개, 심하면 5, 6개, 뭐 한 7개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7, 8개까지 엔진을 실린더 여러 개 놔둬서 폭발을 분산을 시켜주고요. 폭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폭발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해줘서 폭폭폭폭폭폭폭 이라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자동차가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러면 자동차에 실린더가 4개 있다 쳐봐요. 4개 있으면 자동차가 부드럽게 진짜 움직일까? 부드럽게 움직여요? 왠지 질문하니까 부드럽게 안 움직일 것 같나요? 실제로는 4개만 있다 해서 자동차가 부드럽게 움직일 리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4개가 있다고 치면은 원래 2바퀴당 피스톤, 그러니까 크랭크 쪽 2바퀴당 한 번씩 폭발했는데 4개가 생기면은 0.5바퀴당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내 발이 한 바퀴라고 따지면은 예전에는 쩔뚝 하고 움직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덜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어때요? 자동차 편안해 보이나요? 아니겠지. 뭐냐면 우리가 0.5바퀴는 한 번씩 폭발이 일어난다 해도 자동차의 덜덜거림을 막기는 어려워요. 덜덜거림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장치 더하기 무언가 다른 장치가 또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장치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덜덜거림, 우리가 폭발이라고 말하는 건 밀어주는 힘이라 할 때 이 밀어주는 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게 여러분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장치 있어요. 이렇게 대굴대굴 굴릴 수 있게 생긴 장치. 이거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를 굴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자, 숙련된 조교가 굉장히 멋있는 척을 하면서 굴리고 있습니다. 따다다다다다. 자, 이 친구는 잘 보면 손으로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원판을 잘 보세요. 이 원판이 움직이면 어떤가요? 굉장히 움직이면 부드럽게 움직이지. 왜 그럴까?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뭐냐면 이 원판이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운 원판을 원반 돌리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얘네들이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관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게 웬만해서 잘 안 멈춰지고요. 힘이 많이 가해져도 심하게 빨리 돌지 않고요. 힘이 적게 가해진다 해서 얘가 잘 안 돌지도 않아요. 지가 갖고 있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판을 자동차에 집어넣어 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요.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이 원판은, 원판 끝에 보면 여기가 약간 두꺼워요. 왜 두껍냐면은 얘보다 여기 끝이 두꺼워지면은 관성력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굴러갈 때 좀 더 얘가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런 원판을 달아주기 시작한답니다. 어디다 달아줘야 될까요? 크랭크 축 바로 다음에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동차에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이 있고요. 크랭크 축이 끝나는 점에다가 이렇게 원판을 달아준답니다. 그러면은 이 원판이 부드럽게 굴러가는 걸 도와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원판을 하나 달아주고 이 원판의 이름을 정해서 이 원판의 이름을 플라이 휠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이런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에는 부드러운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엔진에 있는 피스톤 자체, 이 실린더 개수를 늘리는 게 있고, 2번째는 여기 끝에 플라이 휠이라는 걸 달아주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필기를 7번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크랭크 축에서 만든 동력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미안해요. 다시 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균일하지 못한 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균일하지 못한 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균일하지 못한 힘을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주면 된다? 동력을 부드러운 회전력으로 바꿔주면 된다. 부드러운 회전력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 부드러운 회전력을 바꿔주는 장치를 뭐라 부른다? 플라이 휠이라 부른다. 플라이 휠. 그래서 자동차에는 이런 장치가 들어있어야 해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지? 그냥 굴러가는 모습이 이상하니까 굴러가는 모습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꽤 많이 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연료라는 게 안에서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폭발이 일어나는 게 폭발이 위아래로 움직임을 회전으로 바꿔야 된다. 이 회전으로 바꾼 건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안 한 걸 굳이 말하자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폭발이 어떻게 일어날까? 점화 플러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화 플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점화 플러그라고 부르는 건 여기 요걸 말하고요. 요거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점화 플러그라는 놈은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불꽃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거 아시나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동차에 배터리 들어가거든? 배터리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되나? 한 요만해요. 요만해서 좀 많이 무거워요. 요런 배터리를 넣어주면 그 배터리에 있는 힘으로 얘가 돌아가는데 배터리가 몇 볼트게? 배터리가 12V예요. 12V. 이 12V라는 힘을 가지고 불꽃이 날까요? 택도 없지. 그래서 이걸 불꽃을 나게 어떻게 해주냐면은 과학 시간에 언뜻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과학 시간에 변압기라는 걸 배워요. 변압기. 우리가 전압을 변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12V짜리 얼마로 변환시키냐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볼트로 얘를 승합을 시켜요. 그렇게 해주잖아. 그럼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빵 하고 튀어요. 이 불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게 해준답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진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해주는 원리예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 첫 시간에 기억을 했나? 아니 첫 시간에 저번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말을 했어요. 자동차에 연료가 몇 가지 종류를 쓴다 했죠? 세 가지 종류를 쓴다 했어요. 가솔린, 디젤, LPG라는 걸 쓴다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연료가 같지 않으니까 특징도 다르겠지. 얘네들의 특징이 비슷한데 것끼리 묶어보잖아요. 가솔린하고 LPG는 같이 묶이고요. 디젤은 따로 묶여요. 무슨 뜻이냐면은 가솔린이랑 LPG는 가솔린 우리나라 말로 휘발유죠. 왜 휘발유인 줄 알아요? 얘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이라는 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버린다는 거야. 증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LPG도 억지로 얘를 우리가 통 안으로 담아놓은 거거든요. 얘를 통을 빵 터트리면은 얘가 공기 중으로 휘발을 해요. 둘 다 뭐냐면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특징이 비슷해서 얘 둘 다 비슷한 가솔린 기관으로 만들어주면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택시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은 택시들이 가솔린 기관에 나와 있는 택시를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LPG로 개조해서 쓰기도 하죠. 이유가 뭐냐? LPG가 세금이 더 싸가지고 연료 가격이 더 싸. 그러니까 LPG로 개조해서 쓰기도 하니까 걔네들은 기관 모습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혼용이 가능해요. 문제는 경유, 디젤이 문제야. 얘는 특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경유는요 불에 잘 안 붙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일까? 연료는 불에 붙는 거 아니야? 실은 잘 안 붙어요. 둘을 똑같이 불을 이렇게 가스토치에 불을 툭툭 해보잖아요. 휘발유는 곧바로 불이 확 붙어요. 근데 경유는 불이 빨리 안 붙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성질이거든요. 왜 안 좋냐면은 자동차의 실린더라고 말하는 거 엔진에서 폭발이 1분에 몇 번 정도 일어나야 될까요? 1분에 최소한 자동차는 한 800에서 2000 정도 우리가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린더가 4개 있다 치면 하나당 폭발이 1초에 한 3, 4번, 심하면 한 6번, 8번까지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연료가 불에 잘 안 붙는다는 성질은 굉장히 안 좋은 성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동차를 여기 위에 있는 휘발유랑 똑같이 경유, 디젤 기관을 같이 만들게 되면 경유 기관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젤이에요. 이름이 맞나? 이 사람 이름은 루돌프예요. 이 사람 이름 루돌프 디젤. 디젤이 성, 루돌프가 이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유 사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디젤 기관이라는 걸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 사람이 경유에 어떤 특징을 이용했는지. 자, 이제 경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이 이야기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가 해야 되냐면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이 붙는다. 불이 붙을 때 있잖아요. 불이 붙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불을 가까이 대면 불이 붙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인화라 불러요. 불로 불을 붙이는 성질, 인화. 두 번째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불꽃을 만드는 방법이 주변을 뜨겁게 하잖아요. 지가 스스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착화라 불러요. 착화. 두 가지 달라요. 첫 번째 인화라고 말하는 건 불이 불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착화라고 말하는 건 뜨거운 온도가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연료들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물질들은 인화랑 착화가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가 인화점이랑 착화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휘발유하고 경유가 인화점과 착화점이 재미있게 다른데요. 휘발유는 인화가 되게 잘 돼. 인화점이 낮아. 그래서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주면 불이 확 빨리 붙어요. 대신 착화점이 조금 높아요. 근데 경유가 반대야, 특징이. 무슨 말이냐면 착화점은 낮은데 인화점이 높아요. 즉 얘는 불꽃으로 점화를 시키는 것보다 디젤은 주변이 뜨거워지면 불이 붙는 성질이 더 좋은 성질로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불꽃을 점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은 뜨겁게 해서 얘를 점화를 시켜보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럼 주변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해주면 될까? 실린더 내부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겠지. 자, 실린더 내부에는 우리가 뜨겁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공기를 압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퍼져서 공기 안에 분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기를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하면 할수록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공기가 뜨거워져요. 진짜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단열 압축이라 불러요. 반대로 마찬가지야. 얘들을 인위적으로 팽창을 시켜버리잖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부르거든. 단열 팽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시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엔 단열 압축을 해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확 압축을 시켜줘 버리잖아. 안에 온도가 뜨거워져.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해가지고 불꽃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뭐냐면 디젤 기관이에요. 그래서 디젤 기관은요, 가솔린 기관과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공기만 넣어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기관은 제일 처음에 공기와 연료를 같이 집어넣지만 여기에선 공기만 넣어요. 그리고 공기를 압축을 해줘요. 얼마만큼? 경유가 곧바로 불에 붙을 만큼 해서 강하게 압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내부가 뜨거워지잖아. 원래는 여기 폭발 행정에서 위에 쪽에 뭐가 달렸었냐면 점화 플러그가 달렸었는데 이번엔 점화 플러그가 달린 게 아니라 연료를 분사해줘요. 연료 분사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영어로 인젝터라고 부르거든. 위에서 연료를 팡 뿜어줘. 연료를 뿜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가 연료가 가득 차게 되면서 연료가 뜨거운 공기랑 만나면서 얘들이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가 또 붕 하고 내려가겠지.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배기가스를 버려주는 거야. 자, 지금 이야기한 게 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면 휘발유랑 경유랑 뭐가 다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가 경유고요. 아래가 휘발유예요. 경유, 이게 휘발유예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공기만을 넣어주는 거야. 휘발유는 공기하고 연료하고 같이 넣어줄 때 공기만을 넣어줘서 압축을 해주면 공기가 단열 압축이라는 게 되면서 공기가 뜨거워지고요. 여기는 휘발유랑 공기랑 같이 압축을 해줘. 그러니까 여기도 뜨거워지긴 하지만 여기선 뜨거워지는 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왜냐? 여기에서는 쭉 압축을 시킨 다음에 폭발이 될 때 많이 내려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압축을 시켜주는 거고 이거는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연료를 넣어줘. 여기서는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해줘. 그럼 둘 다 폭발이 빵 하고 일어나면 둘 다 내려간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배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 기관과 경유 기관이 애초에 생긴 모습이 달라요. 하나는 공기만을 들어가고 하나는 공기랑 연료만을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는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8번까지 했죠. 9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실린더에서 가솔린을 어떻게 연소를 시킬까? 어떻게 연소를 시킨다? 불꽃으로 점화를 시켜줍니다. 왜 이 불꽃 점화라는 말을 해주냐? 10번 디젤 기관은 불꽃 점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구조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유리한 연소 방법이 달라요. 유리한 연소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솔린과 LPG는 인화라는 방법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젤은 착화라는 방법이 유리하답니다. 인화, 착화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여담을 좀 해주자면은 11번도 이야기하고 여담을 해줄게요. 11번 디젤기관 그래서 어떻게 연소를 해주느냐, 공기만을 압축을 해줘요. 그래서 공기를 확 압축을 시켜줘서 뜨거워진 공기에 연료를 분사를 해주는 형태대로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인답니다. 공기 압축, 연료 분사. 휘발유는 공기 연료 압축, 그 다음에 불꽃. 다르죠? 자, 그래서 휘발유랑 다르게 경유는 공기가 적게 들어가야 될까 많이 들어가야 될까?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래서 휘발유보다 경유에 공기를 한꺼번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과급기라고 그러거든요. 공기를 임의적으로 많이 넣어줘요. 공기를 많이 넣어준 다음에 얘를 압축해주고 폭발을 시켜주는데, 그럼 이 압축이 될 때 압축을 조금 해줄까요? 많이 해줄까요? 압축을 많이 해줘요. 그래야지 폭발해줄 때 온도가 많이 높으니까.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상한 특징이 생기는 건데, 자, 휘발유랑 경유 중에 어떤 게 더 기관이 무거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니, 무거울까요부터 시작하지 말까? 무엇이 더 압축을 많이 해줄까요? 경유가 더 압축을 많이 해줘요. 휘발유도 너희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휘발유는 압축을 하면 알아서 착화가 안 된다? 아니에요. 휘발유도 알아서 착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알아서 착화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만 압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휘발유는 압축을 해줄 때 어느 정도 압축을 해주냐면 약 10분의 1 정도 압축을 해줘요. 우리가 이거 압축비라고 그러거든. 10대 1 정도 해서 10대 1 정도로 우리 압축을 해주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줄 때요, 얘가 공기밖에 없잖아. 압축을 심하게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압축은 어느 정도 해주냐면 약 20대 1에서 심하면은 30대 1, 40대 1까지 압축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더 압축을 많이 해준답니다. 두 번째, 압축만 많이 해주냐? 압축을 많이 했다 폭발이 일어나면은 폭발할 때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훨씬 세겠지. 그래서 무엇이 더 힘이 셀까요? 동일한 배기량, 실린더가 똑같다고 할 때 경유기관이 좀 더 힘이 세요. 이유는 압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폭발했을 때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얘가 더 동일 배기량일 때 얘가 더 힘이 세요. 즉 마력이 세. 얘가 더 마력이 약해. 그럼 어떤 기관이 더 무거울까요? 얘가 더 무겁겠지. 왜냐하면 더 많이 압축해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무거워야 되겠지. 더 튼튼해야 되겠지. 얘는 좀 더 덜 무겁고 덜 튼튼해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교 교수님께서 엔진을 분해하는 실습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엔진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막 끼리끼리 분해해보잖아 하면은 휘발유 기관은 그냥 분해해보면 분해할 만해요. 근데 경유 기관은 분해하자면 너무 무거워. 분해하면 막 허리가 막 부러질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경유가 우리가 좀 더 무겁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시끄러울까요? 경유가 더 시끄럽겠지? 이해돼? 한 가지 더. 어떤 게 더 매연이 많이 나올까요? 매연은 비슷해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매연이 뭘까요? 자동차의 매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약간 과학시간 느낌 나도록. 자동차 연료 세 가지 있습니다. 있잖아요. LPG, 경유, 휘발유. 얘네들 분자가 어떤 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 분자를 봐보면 주 성분이 요거랑 요거예요. 탄소랑 탄소랑 수소예요. 얘네들이 하나가 붙어 있느냐, 두 개가 붙어 있느냐, 세 개가 붙어 있느냐 해서 2, 3 이렇게 막 붙어 있거든. 얘네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에탄올, 메탄올, 부탄, 세탄 막 이렇게 이거저거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탄소랑 수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는 거냐면 산소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매연이라고 말하면 뭐가 나오는 걸까요? 얘네들이 결합한 게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 요게 나오는 거야. 요거 뭐야? CO2, 이산화탄소, H2, 물, 요런 게 나오는 거야. 요게 매연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제일 처음 연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만했어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뭐가 있었죠? 연소, 연료, 두 번째 충분한 산소,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지. 이 중에 충분한 산소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거나 탄소 자체가 나가거나 이 연료 자체가 배출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까만색 연기 매연이야. 우리 이산화탄소까지 매연이라 부르면 좀 그렇잖아. 이산화탄소 네 입에서 매연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매연을 말하거든요. 해서 주로 휘발유 기관에서는 매연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일산화탄소 계열이 나와.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앞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폭발이 이 텀블러 내부까지 끝까지 퍼지기도 전에 얘가 배출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옆에 남아있는 가운데 점이 아니라 약간 끄트머리 쪽에 약간 매연이라고 하는 연료가 제대로 연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매연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경유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했지? 경유도 똑같거든. 근데 경유는 대신에 공기를 압축해준 데다가 연료를 가운데 쫙 분산해버리잖아. 그럼 공기도 아까 말했죠. 과급이라는 거에서 공기를 많이 넣어준 상태에서 뿌려주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완전 연소가 거의 다 일어나요. 즉 CO2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매연이 안 나오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언뜻 힌트를 줬는데 공기를 압축했다 했잖아요. 공기는 주성분이 뭐지? 공기에 가장 많은 성분은 질소야. 두 번째가 산소고.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질소라는 놈은 안정적인 물질일까요? 불안정적인 물질일까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 공기 중에 떠다니기만 해요. 근데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고온 고압의 환경에 놓이면 얘네들이 산소랑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경유는 아까 압축을 많이 한다 했지. 압축을 하면 그 온도가 높아진다 했지. 그래서 경유에서는 갑자기 고온 고압의 환경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NO2, NO 이런 성분이 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질소가 산소랑 만나서 질소 산화물이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탄소랑 산소가 만나니까는 탄소 산화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나온다는 문제가 돼. 왜 이 질소 산화물이 문제가 되냐면 질소 산화물은 얘가 물이랑 만나잖아. 물이랑 같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산성비가 돼요. 또 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산소랑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오존이 만들어져요. O3가 만들어져요. 오존 좋아요, 나빠요? 나쁠 것 같아? 우리 오존층도 있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지구 위에서는 좋잖아. 오존이라고 말하는 놈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주로 좋다라고 말할 때는 공기 위에 있을 땐 좋고요. 하늘에 있을 때 좋은데 우리 주변에 있을 때는 오존은 별로 안 좋아요. 오존주의보란 말 들어봤나요? 오존이라고 말하는 놈은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가 굉장히 큰 살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막 균이 막 다 죽어. 좋지 않을까? 문제는 네 몸도 균으로 인식을 해요. 네 몸에도 막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네 몸이 막 아파.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 뭔가를 우리가 세탁하거나 살균할 때는 좋지만, 그래서 오존이라는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둘 다 매연은 나와요. 휘발유나 경유나 둘 다 매연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싫어하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싫어하는 건 이 질소산화물을 많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좀 더 너 안 좋아, 너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럼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냐? 안 나오게 못해요. 그냥 태생적인 한계야.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이 나오고 있는 이 매연을 무언가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어줘서 얘를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요새는 뭘 써주냐면 여기에다가 요소라는 걸 섞어줘서 얘를 의미적으로 없어져.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경유차에 요소수라는 걸 집어넣기도 해요. 그걸 넣어주면은 확실히 매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걸 이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번까지 이야기했죠. 가솔린 기관, 아니 뭐 디젤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연소할까? 이제 마지막 12번.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중 압축을 많이 하는 기관, 어떻게 압축을 많이 한다고요? 디젤 기관이 압축을 많이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더 시끄러운 기관과 튼튼한 기관은 무엇이다? 디젤 기관이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얘가 더 압축을 많이 해야지만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대한 특징을 비교해봤고요. 오늘 배웠던 거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자동차 플라이휠, 자동차 부드럽게 굴러가는 거,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의 연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연료의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가솔린 기관과 다른 디젤 기관이라는 게 출현할 수밖에 없는 디젤 기관의 출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배웠지? 자동차가 바퀴에 대해서 배웠고 축에 대해서 배웠지. 그 다음에 엔진에 대해서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될까? 엔진에 있는 힘을 바퀴로 전달해 주면 되겠지. 이걸 뭐라 부를까요? 동력 전달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